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궁지에 몰린 지방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어제 기사였는데요. 예. 베트남 유학생들의 출석률 그리고 성적 증명서를 허위 발급했던 지방대 교수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이 뉴스 있었어요. 예. 예. 외국인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류 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출석이나 아니면 성적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네. 좀 아이러니한 거는 장기간 결석을 했던 학생들의 출석률 그리고 성적 증명서가 허위 발급됐다는 겁니다. 이게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 온 건데요. 지난 2021년 7월부터 그리고 올해 4월까지 네. 총 523명의 성적 증명서가 조작이 되어 왔고 현재 이제 부설 어학원장 그리고 학과장 그리고 교직원 3명이 불구속 송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교수님들이 성적표를 조작해 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상상하면 반대잖아요. 좀 반대죠. 이례적인 상황이긴 한데요. 네. 이게 그만큼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현재 이제 지방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그런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좀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많이 알려졌죠. 네. 예.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제 지방대 국제교류 담당자들 그리고 총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현지에 가서 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에 가서 입학 설명회를 직접 다니고 또 학생을 데려오는 그런 실정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학생을 유치를 하는데 네. 유치 후에 그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출석 및 성적을 조작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예, 예. 연결이 되는 건데요.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좀 여쭙기 위해서 이제 지방 사립대에서 총장을 역임했던 교수 그리고 외국인 유학 다른 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을 좀 직접 관리를 했던 교수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예.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그런 조작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게 맞다라는 거였는데 사실상 지금 현실이 지방대가 그렇게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라는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지방대 소멸한다? 그렇습니다. 문을 닫게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일부 영세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총장이 이제 뭐 성적률이나 아니면 출석률이나 성적 증명서를 조작하고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좀 묵인을 하는 경우도 좀 있다고 하고요. 오호. 어쩔 수 없이. 예. 그게 이제 이유가 학생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없으면 문을 당장 닫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몇 년씩 실제로 쉬는 학교도 있다고 하고요. 아, 진짜로요? 예. 휴교입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뭐 강의가 10개였다 하면은 이제 2개만 열고 나머지 교수와 이제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요렇게라도 해서 학생 수를 유지하면 뭐가 오는데요, 대학에? 그게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대학에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일단 대학 인증 평가 제도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대학의 전반적인 평가를 하는 제도인데 여긴 충원률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학생 충원율이죠, 그러니까. 그 입시 충원율 그리고 4년 전체 충원율인데 이게 이제 얼만큼 학생들이 많이 입학을 했는가. 예. 그리고 4학년까지 졸업을 한 학생이 얼마나 유지가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총장을 역임했던 교수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유학생 유치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어요. 충원율 높여서 국고 따는 데도 도움이 되고 모자란 국내 학생 채워갖고 등록금 확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충원율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래서 인증평가에 통과되냐 안 되느냐에도 좌우를 할 수도 있고. 네, 지금 국고 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예. 이제 국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또 바로 지원은 안 되고요. 예. 이게 이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격만. 예. 근데 이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학생들의 불법 체류율이 예. 5% 미만으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들이 뭐 성적이 안 나오거나 공부에 흥미가 떨어졌을 때 그거를 이제 학교 입장에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학생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예를 거죠. 들어서 성적이 계속 FF에서 나오면 결국은 이제 제적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면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성적까지 손보지 않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데? 심사는 이제 뭐 국고 지원금,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2대1 그리고 3대1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다
지원을 하다 보니 사실 그 과정도 쉽지는 않다고 하고요. 예. 뭐 실제로 그 심사를 통과를 해서 6년제 사업을 선정됐을 경우에도 뭐 3년에 한 번 이렇게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좀 떨어지는 대학들도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아까 그러니까 전 총장의 얘기는 들었고 유학생을 직접 관리하는 교수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 교수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지방대 그리고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유학을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근로 비자를 받고 싶은데 그걸 받지 못해서 네, 유학 네. 비자로 등록을 해놓고 일이랑 공부를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성적률이 저조할 그러니까 출석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럴 경우에 경고를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학교는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는 게 맞는데 그 불이익은 결과적으로 학교가 떠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중도 탈락을 할 경우에는 학교가 불이익이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교수들이 나서서 출석률 조작해주고 성적표도 조작해줬다. 그런 상황까지. 지방대 연명을 위해서. 그렇죠. 이게 네. 지금 하나의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네, 어렵네요. 많이 안타까운 현실. 알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진행하죠.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